예, 이번에 기부금 조정 명세서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세무조정 사항들은 전부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무사랑 2를 통해서 세액 계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까지 세무조정이 완료됐던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지금 뭐 새롭게 작성하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각종 조정명세서 작성과 동시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바로바로 집계하고 정리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상당히 많은 세무조정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작성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 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명세서는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무사랑 2에 소득자료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세무조정을 통해서 했던 부분 중에 소득처분에 보면 배당이나 상여,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처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소득처분에 해당되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가 되는데, 원천징수 의무가 법인에게 부여되는데요. 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귀속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공해주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소득자료 명세서는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설명드린 방식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소득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이 소득구분계산서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나면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법인세 감면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 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용할 때 원칙적으로 구분해서 장부를 관리해야 되지만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안분계산을 소득구분계산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사업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이라고 하는 업태는 반드시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감면사업만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 수익, 즉 소득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소득구분계산서는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겸업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구분격리 기준입니다. 개별 입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 또는 수익금액별 개별 입금은 그 사업 또는 수입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서 구분격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수익사업, 즉 수익 중에서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 수익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유형자산 처분이익,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분, 자산 수정이익, 이런 부분들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즉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챙겨 보셔야 되고요. 자, 개별 송금도 구분해서 기장해 주시면 되겠고, 유가증권 평가손이나 유가증권 처분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개별 송금으로 구분합니다. 즉 과세사업으로 본다, 감면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입금과 공통송금은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로 가는데요.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 작업폐물의 매출액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 차이, 채무 면제익,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통 송금 또는 공통 입금으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안분 기준이 있습니다. 공통 입금은 사업의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 계산을 하고요. 공통 송금은
구분격리 대상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시면 되겠고, 업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개별 송금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 비용도 구분이 명확하다면 그러니까 그 구분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안분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구분격리에 의해서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할 때는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서 안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송금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운영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랑2에 의한 세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는 법인 조정에서 소득 및 과세 표준 과표 계산에서 보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각종 세무조정 사항들이 모든 세무조정 사항들의 직계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서식은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정명세서 작성된과 동시에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소득명세서 제가 자료가 거의 없어서 생략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소득자료명세서는 상여, 배당,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것에 대한 원천징수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서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는 자, 맨 위에 탭에 보시면 표준손익계산서 구분격리부터 시작해서 세무조정, 공통손익 안분, 구분명세서 조회, 소득구분계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불러오기를 통해서 표준손익계산서를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자, 반영을 하시고 난 뒤에 우리 감면분에 대한 업종을 구분을 해줍니다. 종류별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우리 교육의 회사의 업종은 한국전자의 회사 업종은 제조, 건설, 도매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 건설, 도매로 해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우리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업 매출, 건설, 도매 매출, 매출원가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율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관련되는 부분은 공통분으로 기본적으로 자료가 나타날 겁니다. 이 공통분 중에 개별분으로 구분격리가 되는 부분은 개별분으로, 그렇지 않는 부분은 공통으로 하시게 되면 3번에 있는 안분 기준으로 전부 다 안분이 될 겁니다. 영업외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외수익 중에 1,390만 원은 개별분으로 해서 개별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영업외수익에 대한 부분 중에 이자 수익이 890만 원, 단기매매 정권 평가이익 500만 원, 자, 1,390만 원이 감면소득에서 배제된다라고 했죠. 배제되는 금액들 찾아서 1,390만 원 기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업 외 비용에 1억 4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 감면분에 해당되는지 있는 게 있는지 보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전부 다 공통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결손금이 있다라고 하면 2월 결손금도 제조, 건설, 도소매 쪽에서 발생된 2월 결손금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이 5천만 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에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세무조정 소득 구분입니다. 세무조정 사항을 전부 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세무조정 사항을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해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모든 세무조정 사항에 다 반영을 하게 됩니다. 즉, 감면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인지 공통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이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건지 하는 부분들을 쭉 다 입력을 하게 되고요. 입력을 하신 후에 3번 공통손익의 안분기준,
선택하시고 구분 명세서 소득 구분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 소득 구분 계산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는 법인조정에서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셨을 겁니다. 저장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과세표준 4억 8,30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소득구분계산서에 있는 과세표준 4억 8,30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는 항상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죠. 일치가 되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불일치되게 되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될 때에는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시킬 수 있도록 차이 나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기부금 한도 초과와 기부금 한도 초과 2월 송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소득구분계산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맞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맞냐면 세무조정 소득구분에 있는 이 자료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에 있는 자료만 불려져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과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 추가 기능을 통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와 법정기부금 2월 송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셔야만이 과세표준 금액하고 소득구분 계산상의 과세표준 금액하고 일치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으로 다 작성이 돼서 하기 때문에 오류사항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만은 기부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도액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과목 추가를 통해서 반드시 2번에 있는 세무조정 소득구분에 반영을 시켜 주셔야 정확하게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소득구분 계산상의 금액은 제조업에서 발생된 1억 3천이라고 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조세 감면을 적용을 합니다. 건설업에서 발생된 거 결손이 나왔고요. 도소매업에서 발생된 거 3억 6,200, 기타 부분 1,900에서 기타 부분은 감면을 받을 수가 없고 제조, 건설, 도소매 관련해서 감면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업종별로 감면율을 적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이었습니다.